이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지 전문가와 오늘장 준비해보는 시간 체크포인트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보시죠. 첫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 로봇 산업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산업계 그리고 학계 연구자들이 모두 다 함께하는 로봇 산업 규제 개선 민간 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로봇주 다시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로봇 산업 규제 개선 민간 협의체가 출범을 했는데요. 협의체에서는 지금 규제 사항 등을 좀 논의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하반기에 이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해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지금 수립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쓰임새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서빙 로봇도 쉽게 이제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최근에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은 요즘 인건비가 워낙 또 치솟는 바람에 로봇 쪽에 뭐 어떤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산업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려는 것으로 지금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점점 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저번에 입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의 로봇도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결국에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산업부에서는 좀 규제를 걷어내겠다. 좀 그런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지금은 78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6년까지는 2배 이상으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관련주로는 뭐 자율주행 쪽이랑 뭐 웨어러블 뭐 전체적인 로봇 산업 다 봐야 되는데 뭐 자율주행 쪽은 뭐 칩셋 미디엄, 모트렉스 등이 뭐 인포뱅크 이쪽이 있을 것이고 웨어러블 쪽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LIG 넥스원이 조금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뭐 서빙 로봇 이쪽 뭐 어떻게 보면 실내 배송 로봇 이쪽의 쓰임새도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이쪽에 관련 주식인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공장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제어 쪽에서의 쓰임새도 더 많아지는 것인 만큼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가 뭐 아진엑스테이라든가 뭐 이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로봇주는 하반기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만한 산업군으로 꼽고 계신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이 파이가 커지다 보면은 뭐 결국에는 해당 기업들은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실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조금 요즘에 상장이 돼서 분위기도 괜찮고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실적이 최근에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는 로봇주들 뭐 에브리봇이라든가 아진 엑스텍 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6월달 들어서 이제 상해 지역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이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경기를 뭔가 좀 부양시킬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상당합니다.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서서히 좀 시차를 두고 반영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부 뭐 화장품 쪽은 좀 먼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5월달서부터 좀 보자면은 지금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화장품 면세점 쪽의 업종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중국 증시는 뚜렷하게 지금 반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상하이 봉쇄 영향도 해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미리 선반영해서 좀 오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좀 강도 높게 좀 내놓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증시가 먼저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억눌렸던 소비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뭐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서부터 회복이 좀 더 본격적으로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엔 봉쇄 해제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책도 같이 내놓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중국 의존도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지금 한
7%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5개월 만에 수출이 드디어 이제 성장세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상하이 봉쇄 영향 완화가 5월 달서부터 일부 먼저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면세점 실적도 개선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중국 관광객이 생각보다는 지금 못 오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 자가격리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대신 일본 쪽에 자가격리가 먼저 해제된 만큼 일본 쪽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먼저 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뭐 화장품은 중국 향 좀 매출이 큰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뭐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코스맥스는 분사 예정이어가지고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면세점 쪽은 역시 뭐 호텔신라, 뭐 롯데쇼핑 같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롯데쇼핑은 주가가 많이 좀 올라있죠. 좀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롯데쇼핑은 좀 어떻게 보면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가지고 빠지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의 경기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쪽, 예전에는 화장품을 또 1차적으로 왔다면은 이제는 뭐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의류 F&F도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주. 이렇게 약간은 좀 관련주들이 옮겨가는 모습이기도 한데 다른 쪽도 비슷하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F&F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콘텐츠 쪽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립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중국 향 쪽에 어떻게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포착을 하셔가지고 뭐 저가 매수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LG생활건강도 그렇고 뭐 코스맥스 이런 몇몇 화장품주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굉장히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봄직하다. 하지만 여기서 코스맥스는 좀 제외됐습니다. 다른 종목군들 이렇게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위주로 접근 전략 세워보자 이런 의견 나왔는데요. 체크포인트 알아봤고요.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심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체크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철강 업체죠. 합금철 프레스 생산 업체인데요. 국내 2위 합금철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20에서 30%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페로실리콘이라고 하는 지금 국내 유일 생산 업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방산업 관련해서 페로실리콘 수요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구조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저탄소 페로실리콘 제품 개발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4분기서부터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올해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뭐 전고점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부분까지 갔다가 조금 밀려 내려왔는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000원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페로실리콘이라는 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쪽 뭐 경량화 그쪽에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매수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8,83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까지도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8,8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회복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일단 개별적으로라도 그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목표가 도달하면 추가적으로 뭐 2차적으로 목표가 뭐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팩입니다. 이 종목은 차트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은 거의 10,000원 부근에서 두 번의 고점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는 8,830원 정도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전고를 대비 0.91%가량 하락하면서 7,600원 부근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받기는 했었지만은 이쯤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손절 라인은 6,500원 설정됐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심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